격. 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한글로 발송되는 재난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내 외국인들이 지진 등 응급 상황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재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남 신설의대 선정 업무를 담당할 용역업체가 선정된 가운데 전남 동서부권 국회의원들이 각각 의대 특별법을 발의해 법학제의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세계관광문화대전을 선포했습니다. 전남의 축제와 관광지를 글로벌 축제 등 해외 관광 자원과도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의료계가 시작한 집단 유진에 전남 일부 개원이들도 동참했습니다.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재난 문자,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는 반드시 필요한 안인데요. 이주 노동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재난 문자는 한글로만 제공되면서 외국인들이 재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국 땅에 홀로 시집와 고생하는 딸의 육아를 돕기 위해 3개월 전 한국으로 온 부부. 베트남 농촌 지역 출신의 고령이다 보니 당연히 영어와 한국어에 서툽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이 흔들리는 진동을 직접 느낀 뒤 이웃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맞벌이로 딸 부부가 떠난 뒤 갑자기 경보음과 함께 도착한 문자의 어떤 문구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Tại vì cũng nghe người ta nói là động đất, tại vì mình thấy cũng chuyển là biết rồi. 올해 16만 5천 명으로 매년 역대 최대 인력 규모를 갱신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역시 긴급 재난 문자 속 단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비교하고 갑자기 우리가 지진 나오는 시간에 갑자기 밖에 나오는가 우리가 작 시간에 알려주면 우리도 나갈 수 있어요. 모르면 어떻게 우리는. 주민 7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인 이곳 영암에서는 가게 간판들은 물론 현수막에서도 다양한 언어와 만날 수 있는데요. 정작 위험을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는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진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안의 한 대학교에서 2년째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천배환 씨. 고국 친구들과만 어울리다 보니 한국어가 서툴러 긴급 재난 문자는 번역 앱을 이용하는데 번거로움의 이해를 포기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Em là vẫn nhận được tin nhắn nhưng mà kiểu là em không đọc hiểu được tiếng Hàn ấy nên người ta cảnh báo thì em cũng cứ bỏ qua chứ. Em là không ngồi xem được vì em không dịch được nội dung để em của em quan tâm ấy. Nên em cứ bỏ qua cái tin nhắn đấy ạ. 지난 2월 정부가 핵심 정보 일부를 영문으로 함께 표기하기 시작했지만 다양한 국가의 이주 노동자들이 이해하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상황. 이 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재난 경보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재난과 위험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재난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만큼 문자나 외국인에 대한 대처 방안도 다양하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은 193만 명. 실제로 전남으로 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도 지난 2022년 1,000여 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3,800여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정부 추천 전남 신설의대 선정 업무를 담당할 용역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본계약을 체결한 뒤 7월 중에 정부 추천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남 동서부권 국회의원들이 의대 특별법을 제각각 발의해 전남의대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국립의대 정부 추천을 위한 공모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 입찰 공고를 냈는데 모두 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술평가 등 정량과 정성평가, 그리고 입찰 가격 등의 평가를 거쳐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와 국내 대형 법무법인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계약 방식은 발주자와 제안사가 가격 및 기술 분야에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전라남도는 이번 주부터 해당 용역업체와 가격 그리고 제안서 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한 뒤 이달 말쯤 본 계약을 체결하고 7월 중에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혈방위원회의 전문적인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 기준, 평가 항목 100점 등을 마련을 하고 평가심사위원회도 여기서 구성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각각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어느 대학에 의대를 신설할지는 10월 말 안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공모 절차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남 동서 갈등으로 의대 설립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전라남도는 의대 설립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며 지난 10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대학별 소통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간담회 날짜와 장소, 참가자 범위까지 대학 측에 이름했지만 순천대는 오자 회동에 이어 이번에도 간담회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순천대에서는 간담회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거부 의사를 좀 표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제 요청 공문을 좀 한번 보내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편 목포 김원희 국회의원과 순천 김문수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각각 목포대 의대와 순천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남 의대 설립을 적극 지원해달라는 지향점은 같지만 각기 해당 지역 대학에 의대를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현재 전라남도가 전남 의대 신설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엇박자 입법이 자칫 전남 의대 설립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난해 전남 방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전라남도가 세계관광문화대전을 선포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전남 대표 축제와 관광지 등을 글로벌 축제 등 해외 관광 자원과도 연계시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전 선포의 박을 올리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에 나섭니다. 장흥물축제와 한평나비축제 등 지역의 대표 축제와 관광 콘텐츠를 5개 분야로 통합해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국내에만 머물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축제로 나가자는 게 저희 장군 모든 국민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세계관광문화대전의 핵심은 교류입니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장흥의 물축제와 태국 송크란 축제를 공동 개최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신안 섬티아고와 스페인 산티아고 등 둘레길로 유명한 곳을 서로 연계하고 20개가 넘는 템플스테이와 남도 국악 등을 세계에 알릴 방침. 목표는 국내 관광객 1억 명과 해외 관광객 100만 명 유치입니다. 세계적 열풍의 케이크 남도 음식까지 매력 도시 전남이 여러분께 최고의 만족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남 관광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전라남도는 전남을 글로벌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세계 속의 K관광 선도에 본격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집단 유진에 예고한 가운데 전남 지역 일부 개원이들도 동참의 뜻을 밝혔는데요. 환자들은 가뜩이나 병원이 적은 지역에서 동네 병원까지 문 닫으면 제때 치료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한편 이 같은 유진이 반복될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유리문에 18일 하루 진료를 쉰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결정하면서 전남에서도 이에 동참하는 개원이들이 진료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오전만이야. 이게 파업 때문에 오전만이야. 네. 아직 안 정해졌어요. 요즘 의사 파업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소아과를 제외한 내과와 정형외과 등 18일 휴진을 결정한 목포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20곳.
목포 기독병원, 한국병원, 중앙병원 등 시내 종합병원 5곳은 모두 정상 진료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18일은요 휴대는 하지 않기로 했고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진료할 예정입니다. 전남의 행정명령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966곳 가운데 사전 휴진 신고를 낸 곳은 137곳, 14%에 이릅니다. 전국 휴진 신고율 4%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환자들은 안 그래도 의료기관이 적은 지역에서 인근 동네 병원까지 문 닫으면 치료 시기를 놓쳐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리 며칠 전에 접질려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겠죠. 제때 치료를 못 받으면 계속 아픈 걸 참아야 되니까. 전라남도는 18일 오전 9시 의원급 의료기관 966곳 전체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 이를 어길 시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도내 44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 근무시간 외에도 야간이나 공휴일에 병원을 찾는 소아 환자를 위해서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계가 18일 이후에도 무기한 휴진 등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역의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오늘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소방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도소방서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 신고 요청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비응급 환자는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을 제외한 감기 및 단순 치통과 단순 주치자, 찰과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 환자 등입니다. 도시재생의 발목을 잡는 빈집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조사가 미흡하다 보니 대책 또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도시재생을 외치는 목포의 원도심, 목원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허연주 앵커가 빈집 조사의 허점을 짚어봤습니다. 개항 한 세기를 넘긴 목포의 오래된 도심. 큰 길에서 조금 벗어난 목원동 골목길은 미세혈관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온기를 잃은 빈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공식 집계된 목원동의 빈집은 517개. 비어진 사연은 제각각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 사는 집은 아니에요? 올라가면? 여기로 다 비었어. 다 비었어요? 네. 언제부터 비었어요? 시작부터. 빈집 이 집도 비고 저 앞에 집도 비고. 목포시가 파악한 목원동의 빈집 수는 정확할까? 목포 MBC가 지난 1월부터 2달 넘게 전수조사한 결과 주거용 빈집은 889개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시가 조사한 빈집 수보다 70% 이상 많았습니다. 인력이라던가 재원 이런 것도 사실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검수 과정까지를 한번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한 바퀴를 돌기가 지자체에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정부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만든 건 지난 2017년. 하지만 전국 단위 통계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2022년 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5년을 주기로 빈집을 조사하고 정비 계획을 의무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5년 단위로 의무화하다 보니 촘촘한 조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빈 상가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도시재생의 또 다른 축인 빈 상가 건물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빈집 특별법으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현재 빈 상업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취재진이 조사한 목원동의 전부 또는 일부 공실 상가는 321개로 확인됐습니다. 빈집에 빈 상가를 포함하면 도심 곳곳에 구멍이 난 듯합니다. 도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들을 지원하는 게 이제 상업지역의 점포들이잖아요. 상업시설의 공점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돼 있고 민간 또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공공에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허술한 조사에 소유주의 잦은 신청에 의존하고 있는 철거도 지지부진한 상태. 목포시 전체로 봐도 철거된 빈집은
2%에 불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거의 없어 사문화된 규정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강제 철거 조항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건물 소유자가 관한 목포 시와 그 건물 가액을 가지고 분쟁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도 꼼꼼하지 않습니다. 도시 지역은 국토부가, 농어촌 지역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관리하는데 전국에 9만 개에 달하는 농어촌 빈집은 그동안 이행 강제금 부과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농어촌 지역의 빈집에도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천 곳. 이 가운데 전남은 18,56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신안군 장산 화이트 뮤지엄은 오는 9월까지 신안의 각 섬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이름과 어록을 서예로 표현한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는 장산 출신의 죽전 송원범 작가를 포함해 31명의 서예가가 참여해서 신안을 빛낸 인물들을 서예 미학으로 표현한 64점의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전남 미래교육재단은 최근 퇴직교직원 교육지원 봉사센터 구축 설명회를 갖고 오랜 기간 교직 활동을 한 인적자원 활용과 재능 기부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퇴직교직원 교육지원 봉사센터는 재능 기부를 원하는 퇴직교직원을 필요한 교육 현장에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내 목포대는 일본 요코하마 국립대와 업무 협의를 하고 글로컬 학부의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대는 이번 협의를 통해서 재학생 해외 복수학위 유학 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ITS 대학과 미국 델라웨어 주립대학을 비롯해서 캐나다와 호주, 중국 등으로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인 차영수 의원이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브랜드 어워즈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차 의원은 전남도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온 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정책 개발의 앞장선 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번에 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안군 민속씨름단 소속 최정만 장사가 최근 끝난 강릉 단호장사 씨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개인 통산 20번 금강장사에 올라 대한민국 씨름 금강급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최정만 장사는 경기대학교와 현대사모중공업 코끼리 씨름단을 거쳐 2017년 영안군 민속씨름단에 입단했으며 현재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HD 현대사모가 현장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피로 완화를 위해 현장 맞춤형 웨어러블 로봇, 이른바 착용형 로봇 도입을 추진합니다. HD 현대사모와 엔젤 로보틱스가 조선소 맞춤형 웨어러블 장비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엔젤 로보틱스는 기존에 개발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인 엔젤 기어 시리즈를 조선소 작업 환경에 맞게 보완 개발하고 향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최근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과 농업회의소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 2건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인 삶과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재발의됐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두 법안 모두 지난 총선의 주요 공약이라며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과 사단법인 통일시대준비위원회가 어제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지속적인 남북협력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은 남북협력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통일시대준비위원회는 비영리 순수 민간단체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문화, 학술 교류 등 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수산식품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 전남 브랜드 간 입점 지원을 공산품까지 확대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상온 농수산식품에 한해 판매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전통 공예품과 화장품 등 소비재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하고 농수산식품을 입점시켜 판매 홍보에서 배송 물류 관리까지 아마존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엔 지금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특히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낀 곳도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낮 동안 강한 일사로 인해 자외선 지수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 덥습니다. 아침엔 지금 목포는 어제와 비슷하게 20도 내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으니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물을 자주 드시고 야외 작업을 하실 때는 충분한 휴식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우리 지역 목포 20도, 영암은 17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목포 29도, 영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은 18도 내외입니다. 낮 기온은 강진, 장흥이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순암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27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10시 53분입니다. 목요일 하늘 흐려져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에도 하늘은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주 여행은 상무지구 세계로 여행사, 목포 세계로 여행사와 함께 여행 전문가 김재용 대표와 함께하는 힐링해성 제주, 목포 동일광고, 송울타올 우산에서 기념품을 드립니다. 제주 여행은 상무지구 세계로 여행사, 목포 세계로 여행사와 함께하세요. 무안국제공항에서 동남아로 고고고! 여행 전문가 김재용 대표와 함께하는 환상의 베트남, 세계적인 휴양지 다낭, 동양의 나폴리 나트랑, 봄의 도시 달랏, 동남아 전문 여행사 광주 상무지구 세계로 여행사, 목포 세계로 여행사로 문의하세요. 와, 비비고가 바뀌었어. 새로워진 비비고, 세계를 더 맛있게. 앞으로도 go! Live delicious. 우리 아빠예요. 꼼꼼하게 따지고 심각하게 꼽라고. 근데 차만 타면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그렇게 좋아?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Only you can to make others change in me. You're my dream.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독보적 매콤함. 상하이 버거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새로운 상하이 버거뿐. 쌀가루로 더 바삭해진 뉴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바닥 청소에 최적화된 다이슨의 새로운 물청소기. 2개의 롤러가 얼룩과 머리카락까지 닦아내고 마무리합니다. 청소기 내부까지 깨끗하게.